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종전을 위한 2차 협상이 무산된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이제 슈퍼위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위에 금리와 실적이라는 또 다른 변수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순간이죠. 특히 이번 주는 FOMC 회의뿐만 아니라 BOJ와 ECB도 금리를 결정해서 글로벌 유동성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FOMC 회의에선 금리 동결이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만 핵심은 사실 따로 있죠.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돼 있는지, 살아있는지가 그 지점이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민감한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낼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한편 이번 주는 빅테크 실적 시즌의 클라이막스이기도 합니다. M7 기업 가운데 무려 5곳이 실적을 내놓는데 지난주 인텔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기대감을 끌어올리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그 다음이겠죠. 최근 막대한 자본 지출을 이어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과연 그에 걸맞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실제로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지난 실적 발표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못 맞추면서 주가가 말 그대로 흘러내리기도 했었죠.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전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오르고 있는 것도 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서 기대가 한 번이라도 꺾이는 순간 시장 역시 빠르게 방향성을 바꿀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주 미국 증시는 중동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줬는데요. 시장의 중심에는 반도체 업종들이 있었죠. 인텔이 실적 서프라이즈와 함께 무려 20% 넘게 급등했고 엔비디아도 4% 오르면서 시장에 강한 신호를 보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AMD와 퀄컴까지 10% 넘게 오르면서 현재 반도체 시장을 중심으로 강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형성되는 중인데요. 그 결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8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사상 최장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때문에 시장에서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불붙은 상태입니다. 결국 관건은 하나입니다. 지금 형성되고 있는 기대감이 빅테크 실적과 맞물려서 현실이 될 건지 아니면 또 한번 단순한 기대감에 그치게 될지 돌아온 슈퍼위크의 관전 포인트도 결국 여기에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마감 상황으로 출발해봤고요. 더 자세한 채권과 외환 이슈들은 최재영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채권 시장 보겠습니다. 국채금리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미국 법무부가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조사를 중단한 영향입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이 과도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파월 의장을 압박하기 위해서였다는 해석도 제기됐습니다. 조사가 중단되면서 케빈 워시 차기 의장 후보의 인준 절차도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보시면 2년물 금리 3.78%, 10년물 금리 4.3%, 30년물 금리 4.91%에 거래됐습니다. 이제 시장은 이번 주 있을 FOMC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는 동결이 유력하지만 연준이 유가발 물가 압력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앞으로의 금리 경로 기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외환 시장 보겠습니다. 달러는 금요일 소폭 하락했는데요. 보시면 달러 인덱스 0.24% 하락하면서 98포인트에 거래됐습니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승세였는데요. 현재 중동 상황의 방향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 달러도 제한된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DRW 트레이딩 전략가도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큰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원유 수급 같은 실물 요인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2차 회담 기대가 반영된 건데요. 보시면 역외 시장에서는 1,476원에 거래됐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2차 회담이 결국 무산됐죠. 그래도 이란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을 떠난 지 하루 만에 다시 돌아왔다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감이 아직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유가 보겠습니다. 협상에 대한 진전이 보이지 않으면서 브렌트유는 1%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그래도 WTI는 0.86% 하락하면서 배럴당 9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석유 서비스 기업 베이커 휴즈 임원은 이번 분쟁이 6월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봤고요. 호르무즈 해협도 올해 하반기는 돼야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해협 봉쇄 최대 수혜국은 미국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아시아와 유럽이 미국산 에너지로 눈을 돌리면서 미국의 원유와 LNG 수출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지난주 상승 마감했는데요. 보시면 온스당 4,732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주간 기준으로 보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와 전쟁의 불확실한 상황으로 5주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 점도 금 가격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상승했는데요. 현재 7만 8천 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4월 한 달간 비트코인은 13.6% 급등하며 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시장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다소 무덤덤해진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 내 유동성 회복과 거시 환경 개선이 반등을 견인한 겁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특징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미주알 시간에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미국 주식 알림 미주알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와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그럼 첫 번째 섹터, 먼저 시장을 이끌었던 기술주의 흐름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주요 빅테크부터 반도체, AI 관련 종목들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18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이끌었던 주요 기업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실적을 발표했던 인텔입니다. 1분기 깜짝 실적과 함께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2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23.6% 금요일 정규장에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AI와 에이전트에 대한 기대감이 힘껏 커지면서 CPU에 대한 폭등까지 함께 시장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도 함께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강력한 반도체에 대한 훈풍을 타고 작년 11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종가 기준 시가총액 5조 달러를 재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AI 대장주답게 지난주 금요일 엔비디아 4.32%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메타와 아마존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아마존이 자체 개발하고 있는 칩인 그라비톤을 향후 3년 이상 도입하기로 확인했습니다. 메타 2.41% 상승 마감했고요. 인공지능 훈련에 있어서 범용성이 뛰어나다고 아마존의 칩이 평가를 받으면서 아마존 역시 함께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뜨거웠던 기술주 뒤로 하고 다음 섹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실적을 발표했던 필수 소비재부터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까지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의 대내외 환경에 따라서 실적과 그 결과 이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실적을 발표했던 주요 기업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재 대장주 P&G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2.46%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적인 건 P&G 제품 내에서도 뷰티 부분의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판매량이 오랜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다음 기업도 함께 보겠습니다. HCA 헬스케어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8.77% 실적 발표 이후 크게 급락했습니다. 이유가 굉장히 특징적이었는데요. 이번 겨울은 미국이 특히나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졌는데 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 환자 입원자가 40% 이상 급감하면서 투심이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라일리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일라일리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먹는 비만약이 잘 나와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약 형태의 비만약 파운다유가 승인을 받고 저렴한 가격과 편의성으로 기대를 모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2주차 처방 건수가 3,700여 건에 그쳤는데요. 시장의 기대치인 8천여 건에 훨씬 못 미치기도 했고요.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의 먹는 비만약 대비해서 2주차 데이터가 훨씬 좋지 않게 나오자 주가는 3.67%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섹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부터 운송업종도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와 날씨 변수로 인해서 과연 기업들의 실적에는 어떤 직격탄이 있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이야기 넘어가 보시죠. 먼저 세계 최대 유전 그리고 관련 장비 업종인 슐룸베르거부터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자체는 기대치에 부합했는데 주가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중동 지역에 대한 고객과 시설 보호를 위해서 일부 운영을 철수했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동종업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커 유지의 흐름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동 지역의 혼란 속에서도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과 함께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 대비해 선방하는 모습 보이면서 주가는 곧바로 6.9% 이상 상승하는 모습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기업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미국의 주요 철도 운송 기업이죠. 노퍽 서던입니다. 주가는 0.54%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와 비슷하게 정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이 기업 역시 날씨가 변수였는데요. 지난 2월 미국 전역을 덮친 이 혹한기 폭증으로 인해 물동량이 줄어들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면서 아쉬웠다는 판단이 줄을 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미주알 브리핑이었고요. 주요 기업에 대한 월가의 뷰는 브랜베어 리포트에서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미증시의 마감 시황을 진단해봤다면 이제 브랜베어 리포트 시간 통해서 월가 IB들의 리포트는 어떻게 지금 기업별로 평가하고 있을지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거래일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세를 보여줬고 그 안에서도 지수 상승을 강하게 견인해줬던 기업은 바로 인텔이었습니다. 인텔 호실적이 공개된 이후에 월가 IB 쪽에서도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시티투자은행에서는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판으로 월가의 목표 주가 줄 상향 조정하고 있고 시티에서는 미국 안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인텔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쪽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배경이 이러한 요인이다라고 꼽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CPU의 판매가 전년 대비 2배 급증할 걸로 전망을 하면서 판매량의 증가 그리고 가격 인상까지도 동반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텔에 대해서 시티투자은행에서는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도 48달러에서 90달러 후반대까지 대폭 거의 2배 가까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서 다른 기업도 살펴볼 텐데요. 소프트웨어단의 기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에서 IBM에 대한 리포트를 최근에 냈는데요. AI 솔루션 수요가 강력하고 다만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선 AI 솔루션 수요가 강력함을 발판으로 기업과의 거래가 확대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었고요. 이 수주의 거의 대부분이 신규 고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연간 반복 매출도 40억 달러 이상까지 급증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을 제시했고 목표 주가는 다만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을 요인으로 340에서 320달러대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난 거래일 미증시에서 급등세를 보여줬던 인텔 그리고 소프트웨어단에서 IBM에 대한 월가 리포트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베어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주요 외신들의 헤드라인을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만나보시죠. 중동 관련 소식들이 올라와 있네요.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무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원하면 전화를 하라고 밝혔고요. 또 이란 외무부 쪽에서는 오만을 방문한 이후에 다시 파키스탄으로 출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협상의 불씨는 조금씩 살아있는 모습들이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중입니다. 공습 맞불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미국과 이란보다 이쪽이 상황이 더 좀 안 좋아 보이는 하네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좀 짚어볼까 하는데 그래도 아직 좀 협상에 대한 좀 긍정적인 스탠스를 조금씩 전하고 있는 것 같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열린 기조를 취하고 있지만 이란 측의 결정이 가장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을 전화로 진행하겠다. 그들이 원하면 우리에게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간밤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 협상단을 18시간이나 여행하게 해서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종료 때까지 휴전을 하겠다고 선언한 뒤 이란과의 대면 협상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당초 미국은 협상 대표단을 25일 협상지인 파키스탄으로 파견하려고 했지만 파견을 보류한 바 있죠. 결국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협상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협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이란을 압박하면서 협상을 진행하려는 메시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선 우리는 훌륭한 성과를 냈으며 큰 승리를 거둘 것이라며 그들이 똑똑하게 행동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쨌거나 이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나토에 대한 언급도 내놨는데요. 나토는 우리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다. 우리는 수조 달러를 쏟아부으며 오랫동안 봉사해왔는데 약간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들은 곁에 없었다며 따라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한다고 거듭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중국이 이란을 돕고 있느냐는 질의엔 크게 도왔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뒤끝은 정말 끝이 없네요. 이게 네. 한번 잘못 걸리면 확실히 힘든 것 같긴 합니다. 자, 헤드라인 체크해봤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주말 사이에 또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첫 피격 위기에 맞이했는데 당국 쪽에서는 용의자를 체포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각국 지도자들은 백악관의 총격 사태를 규탄하면서 정치 폭력은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밝혔고 또 미국 총격범이 범행 직전에 성명을 작성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살해 계획을 또 암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2년 동안 벌써 세 차례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총격 위기에 놓이고 있는데 이게 위험이 이렇게 노출이 계속 되는 게 괜찮은 건지 안보 리스크에도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이슈를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총살 이슈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의연한 입장입니다. 어떤 언급을 내놨는지까지 한 번에 챙겨보시죠.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이 있었죠. 이번 사건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언급된 대로 지난 2년간 총 3차례나 직접적인 총격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특히 이번 총격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벌어진 직접적인 암살 시도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총격범인 콜 토머스 앨런은 산탄총과 권총, 칼 등 여러 무기로 무장하고 만찬 행사장 보안 검색대로 돌진하던 중 당국에 제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격범이 비밀 경호국 요원에게 총격을 가했지만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격범은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단독 범행인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발생 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왜 이런 사건이 계속 생긴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표적이 된다고 달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꺼림칙하지만 저는 영광스럽게도 많은 일을 해냈다며 수년간 조롱거리가 됐던 이 나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로 바꿔놓았다고 주장한 뒤 그걸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놀라긴 했겠지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지지율은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팔로우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끝으로 블룸버그 통신 헤드라인 같이 보시죠. 입장을 선회한 틸리스 의원, 워시가 훌륭한 의장이 될 거라고 밝혔고요. 미국 법무부 쪽에서는 파월 회장의 수사를 중단했고 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49.8로 나오면서 거의 50년 만에 지금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확실히 전쟁 여파로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는 많이 좀 악화된 듯하고 자, 마지막 이슈는 케빈 워시 쪽 상황을 살펴볼까 하는데 지금 워시 인준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 틸리스 의원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얼만큼 속도를 붙일지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준의 차기 의장 후보인 케빈 워시의 인준 및 취임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이슈 주말 사이에 등장했는데요.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온 공화당 상원 의원 톰 틸리스가 입장을 철회하고 인준 절차를 진행할 준비가 됐다고 밝히면서입니다. 틸리스 상원 의원은 NBC 방송 인터뷰에서 워시 후보 인준 절차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는 훌륭한 연준 의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무부가 제롬 파월 현 의장에 대한 수사를 종료한 데 따른 건데요. 틸리스 의원은 그간 해당 수사가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협한다고 보고 수사가 계속되는 한 어떤 연준 인사도 인준을 막겠다고 밝혀왔죠. 그는 법무부로부터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다는 확약을 받았으며 항소를 통해 수사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계속해서 교착 상태에 놓였던 워시 인준 절차는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특히 파월 의장의 임기가 오는 5월 15일 종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상원 인준을 마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일정은 다소 촉박합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까지 약 3주가 남았고 이 중 일부 기간은 상원 휴회가 예정돼 있어 신속한 처리 여부가 관건인데요. 만약 워시 인준이 지연될 경우 파월 의장이 임시 의장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파월은 의장 임기 종료 이후에도 약 1년 6개월 동안 남은 이사 임기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케빈 워시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게 될지 당분간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외신 헤드라인들 체크해봤고요. 내일장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증시 일정도 보여주시죠. 내일은 4월 댈러스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2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되는데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이죠. 좀 잘 체크해보는 게 좋을 듯하고요. 그리고 주요 기업 가운데서는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이 실적을 발표하는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